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의병운동과 애국 계몽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것도 역시 이제 흐름이나 배경이랑 잘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과 비추어 봤을 때도 어떤 방법으로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대신 이 당시 조선은 굉장히 힘이 약한 나라잖아요. 우리가 어제 국권을 어떻게 피탈당하게 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는지를 생각하면은 이 과정을 좀 더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해보자면 과연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당시 조선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만약 의병운동을 벌였을지 아니면 여러분은 애국계몽운동을 했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름의 이유도 생각해보면 더 유익한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의병운동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의병이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누가 군인 뭐 월급을 주거나 뭐 시켜서가 아니라 바로 스스로 싸운 사람들을 이제 의병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의병운동을 하는 사람은 뭘로 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무력으로 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 애국계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 바로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서양의 문물도 먼저 받아들였고 군사력도 당연히 훨씬 강했겠죠. 그래서 의병운동, 무력으로 싸우는 건 실제로 이기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바로 이 애국 계몽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은 좀 더 우리가 실력을 쌓아서 우리의 실력을 높여서 바로 우리의 뭐 자주적인 그런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 둘 다 공통점이라 하면 어쨌든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공통점이겠지. 하지만 이제 그 방법에서의 차이점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크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배경에 대해서 이해한 다음에 과정들을 좀 더 봐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먼저 의병운동을 먼저 보면요. 자, 어떻게 이 의병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바로 이 의병운동을 주로 하게 되는 거는 이제 위정척사라는 거죠. 자, 이 위정척사의 뜻은 말 그대로 조선사회는 바로 성리학, 유교사회였죠. 그래서 바른 것, 바로 성리학은 지켜야 되고, 그치? 성리학을 지키고, 반면에 바로 서양 세력, 서양은 나쁜 놈들이다. 사악한 세력이다.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된다.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위정척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용어들을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니까 위정척사다. 그러면 이제 서양을 싫어하고 의병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라 볼 수 있겠죠. 특히 주도한 세력들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바로 양반들이 되겠죠.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런 성리학 사회이니까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느냐? 맨 처음에 바로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계속 통상 수교를 주장하죠. 요새 통상은 무역이었고 수교는 외교 관계를 맺자 이런 주장들을 해왔잖아요. 자, 요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처음에 누구였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통상을 거부하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죠? 바로 흥선대원군이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시절에 바로 뭐 병인양요나 신미양요를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신미양요 이후에 우리가 척화비 세웠던 거 기억나죠? 흥선대원군 하면 유명한 거 서양과 교류하지 않겠다. 척화비를 전국에 세웠다라는 거죠. 맞아요. 자, 그 다음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되고 결국에 조선이 개화를 하게 되죠. 수교를 맺게 됩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최초의 조약이었던 강화도 조약. 이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죠. 마찬가지로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도 이 의병운동이나 위정척사
조선 사회를 지키려고 했던 인물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인물들은 마찬가지로 바로 이런 개항, 항구를 열고 수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최익현 역시 양반이죠. 양반 출신으로 바로 이 광화도 조약을 맺고 개항을 하는 것을 반대했던 인물이에요. 최익현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외양일체론. 이름에서 이미 알 수 있다시피 뭐야? 외놈, 일본과 서양은 일체 하나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한테 속고 개항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강화도 조약은 맺어졌고 이제 조선도 개화 정책을 하게 되죠. 조선이 개화 정책을 펼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바로 미국과 수교를 맺게 되는 책이 한 권이 있다고 했죠. 기억나요 혹시? 바로 무슨 책이야? 조선 책략이다. 중국의 외교관이었던 황준센이 지은 책이었는데 이 조선 책략의 내용이 뭐였냐면 러시아가 점점 조선을 쳐들어올 것이다. 그 러시아가 쳐들어오는 거,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으려면 조선은 누구와 동맹을 맺어야 된다? 미국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당시 미국은 서양 세력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위정척사들은 서양 세력을 반대한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 조선 책략에 의거해서 미국과 교류를 하려고 하자 이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상소문을 올렸다. 바로 이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중심이 돼서 만인소라고 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 주도한 사람은 이만손이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유학자겠죠. 이 영남 지방에서 왜 이런 상소문을 올리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양반 세력들이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 바로 이 영남 지역입니다. 이 영남 지역은 지금의 어느 지역일까? 경상도 지역이야. 양반하면 유명한 게 우리 안동 알아요? 안동? 화해탈로 유명하죠. 화해탈. 그렇지. 바로 그 하회마을이 있고 바로 이 영남 지역이 바로 이 유교를 믿는 뭐 퇴기 이황 선생님의 뭐 도산서원이 있다거나 서원들이 굉장히 많고 원래 이 영남 지역이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유교 학자들도 많고 양반 세력이 굉장히 강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 영남에서 바로 만인소,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유생들과 바로 이 조선 책략에 반대하는 즉 미국과 수교하는 것을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그래서 만인소, 이만손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의병이 벌어지게 되는 사건은 바로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을미사변이에요. 자, 을미사변. 을미사변은 알고 있죠. 바로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나라의 그래도 왕비가 물론 이 뭐 최익현이나 뭐 이런 유생들도 민비 그러니까 즉 명성황후를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비판을 가했죠. 어쨌든 이렇게 개화 정책을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민시정권의 부정부패 또한 심한 것도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판하기도 했어요. 왜? 이런 양반 같은 성리학을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건 결국 뭐였겠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성리학 사회를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리학이라는 거 생각해보세요.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구를 더 높여주는 거야? 남자를 더 중요시하잖아. 그런 세력들이 봤을 때 민비는 결코 좋아할 수는 없는 존재였던 건 맞지. 그래도 어쨌든 조선의 왕비였단 말이야. 그리고 조선의 왕비가 더 싫어하는 누구한테 죽임을 당해? 일본인한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들이나 유생들 당연히 일본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중요한 사건이 돼? 바로 유교적인 거 이해하면 돼.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개혁에서 뭘 명령으로 내려? 단발령, 머리 잘라라 라는 개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즉 일본이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유교를 믿는 성리학을 믿는 양반들이 이 을미사변이나 단발령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래서 일어난 게 바로 뭐다? 을미의병이다. 여기서부터는 연도를 좀 알아두면 좋겠죠. 을미사변 몇 년이었어요? 1895년이었잖아요. 그 을미의병도 1895년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걸 주도한 사람은 누구야? 을미의병은 누가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양반.
조선 성리학 사회를 짓고 싶어 했던 양반, 그 다음에 유교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뭐라고 그래? 유생. 요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의병을 일으켰겠죠. 무기도 구입할 수 있을 것이고 돈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본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을미의병을 일으킨다. 자, 을미의병은 양반이 그러니까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반발령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일반 사람들도 물론 반발했겠지만 머리를 자른다는 이유로만은 의병을 일으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의병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금방 스스로 물러날 거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왜? 양반이나 성리학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이념 중에 하나는 바로 임금님께 뭐 하는 거야? 충성해야 된다. 의병을 일으키긴 했지만 자기들이 자칫 잘못하면 반역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을미의병을 일본에 맞서서 일으키긴 했지만 누가 바로 해산명령을 내리니까 스스로 해산해? 바로 왕이었던 고종이 해산할 것을 권고하니, 그치? 너네 해산해라. 넌 더 이상 더하면 반역이야. 대신 단발령은 하고 싶은 애들만 하고 의무로 강제로 시키진 않을게 라고 하니까 바로 을미의병은 스스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을미사변, 을미의병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배경들을 꼭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을사늑약이에요. 자, 을사늑약은 우리 배웠죠. 외교권을 빼앗기는 사건이라고 했죠. 몇 년이었지? 1905년이야. 굉장히 이제 큰 사건이죠. 외교권을 빼앗기면 거의 그 나라의 주권, 자주적인 건 거의 다 뺏겼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자, 그래서 이 외교권을 빼앗긴 이 부당한 거에 맞서서 바로 이때 의병이 일어났는데 이 의병이 뭐다? 바로 을사의병. 이렇게 순서대로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을사의병은 당연히 을미의병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외교권을 빼앗겼다. 일본에게 이제 나라를 거의 빼앗기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반뿐만 아니라 바로 평민들까지도 이 의병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것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을사의병을 일으켰던 사람 바로 누구냐면 우리 아까 까먹을 뻔한 바로 이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익현. 이 최익현은 의병을 일으켰지만 결국 일본군에 의해 잡혀서 스시마, 대마도 섬이죠. 스시마, 스마마가 아니라 스시마 섬으로 유배되었다가 거기에서 결국 최후를 맞이하죠. 일본인들이 주는 밥은 먹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굶어서 죽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알아둘 게 중요한 게 바로 이 신돌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렀던 신돌석. 신돌석이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때부터는 이제 바로 어떤 사람들도 의병운동에 참여한다? 평민 출신들도 참여하고 심지어 그 다음에 이 의병들을 이끄는 의병장까지 되었다. 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나라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을사의병부터는 좀 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의병이 더 활활 불타오르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고종이 퇴위를 당하고 고종이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헤이그 특사를 보냈다는 이유로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퇴위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결국 정미조약을 맺으면서 군대도 어떻게 돼요? 해산시키게 되죠. 이게 바로 뭐였어요? 정미조약이죠. 맞아요. 정미조약은 1907년에 있었던 일이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에 저항하는 의병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정미년에 일어났으니까 무슨 의병이야? 정미의병이야. 자, 훨씬 더 이제 더 불타오르는 의병들이 되는 거야. 양반이나 너나 할 거 없이 이제 의병에 뛰어들어서 일본에게 맞서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야? 의병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 의병들이 근데 의병은 말 그대로 스스로 모인 사람들이니까 전국 각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의병들이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안 된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어디로 쳐들어가자?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바로 경복궁이 있는 서울로 진격하자. 그래서 바로 서울 진공작전을 벌이게 돼요. 바로 전국 13도 창의군,
그러니까 의병들이 연합해가지고 어디로 진격하는 작전을 펼친다? 바로 서울로 진격하는 진공작전을 벌인다. 그래서 실제로 모여가지고 바로 한양 거의 앞까지 쳐들어갑니다. 하지만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바로 실패하게 돼요. 이 실패하는 과정이 좀 어이가 없는데 의병들 중에서 양반 의병장도 있고 저기 신돌석, 물론 이 당시 신돌석은 이미 죽었지만 신돌석과 같은 평민 의병장이 있다. 뭐 누구를 대장으로 삼을 것이냐라는 것에서 양반들이 주로 대장을 했겠죠. 여기서 대장을 맡았던 인물이 바로 이인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이인영이 고민을 하는 거죠. 가도 못 이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는 이제 안 하고 싶은 거야. 자신감이 없는 거지. 그래서 자기 부모님이 또 마침 서울 진공작전을 벌이기 전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부모님, 그 사람도 양반인 거지. 부모님 3년상을 지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총대장 역할을 맡았던 이인영이 여기서 빠져버려요. 그렇게 대장이 먼저 그만둬 버리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싸울 의지가 생기겠어요? 그리고 또 의병장들 중에서도 양반 의병장이 있고 평민 의병장이 있는데 이 양반 의병장들은 평민 의병장을 무시하겠죠. 신분도 낮은 놈들이 어떻게 저놈들이랑 같이 싸울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국 하나로 힘을 합쳐지지 않게 되는 거죠. 힘을 하나로 합쳐서 싸워도 당연히 일본은 훨씬 좋은 무기와 정식 훈련된 군대였는데 이 의병들이 그 정규 일본군에게 맞서 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자 1910년 나라를 빼앗기기 전까지 이제 의병 과정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정미의병에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여기서 군대가 해산됐잖아요. 그래서 이 해산된 대한제국의 군인들도 상당수가 이 정미의병에 참여했다. 이런 것들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의병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일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이 의병 가만두겠어요? 아니겠죠. 일본이 결국 의병들을 결국 대토벌가 다 잡아서 이제 죽이겠다. 이런 작전들을 펼치게 됩니다. 자, 의병들은 무기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정규군을 맞서 싸우기는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의병들이 결국 피해를 입게 되고 의병들은 결국 어디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바로 중국 땅이었던 뭐 만주라든지 뭐 연해주 이런 국의 땅으로 결국 가서 여기서 또다시 의병 운동을 벌이게 된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후에 바로 이런 독립군 활동들을 하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애국계몽운동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제는 애국계몽운동이에요. 애국계몽운동. 이미 이름에서 좀 뜻을 알 수 있는데 애국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나라, 애국가. 즉 나라를 사랑한다는 뜻이지. 여기서의 계몽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간 교육을 통해서 깨우치게 한다. 이런 뜻이 계몽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을 계몽시킨다. 그러니까 배우게 해서 깨닫게 한다. 이런 뜻이 바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선생님이 말했죠. 뭘 높이기 위한다? 일본에게 우리가 지배를 당한 것은 우리 민족의 힘, 실력이 낮아서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교육, 배워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일본에게 맞서야 되는지 널리 알려야 돼. 그러면 뭘 통해서 알려야 돼? 언론, 특히 이런 신문사 같은 걸 통해서 사람들을 널리 알려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의 식산, 흥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강조하는 거야? 이게 약간 일본의 개념이더라도 식산흥업을 먼저 찾아봤는데 메이지 유신 뭐 이런 것인데 주로 뭐 상업이나 이제 공업을 발달시켜야 된다. 이게 바로 식산흥업이라고 하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애국계몽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바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좋아요. 자, 근데 애국계몽운동 또 이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애국계몽운동의 생각의 바탕이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점이 있는데, 요 사람들의 생각의 기본은 결국 뭐냐면 사회 진화론이라는 걸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논리라는 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게 사회 진화론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인간으로 발전했는지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바로 영국의 학자였던 다윈이라는 사람이 동물의 세계들을 연구한 거야. 그래서 다윈이라는 사람이 바로 뭘 주장해? 진화론. 그러니까 동물들은 환경에 맞춰서 진화를 하더라. 그치? 발전해 나가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잖아. 그게 바로 다윈이 발견한 진화론이야. 환경에 적응하고, 그 다음 진화론의 가장 핵심은 결국 강한 것은 살아남고 약한 것은 죽게 된다. 이런 이야기. 근데 이 다윈의 진화론은 생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회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이걸 적용해보면 결국 무슨 결론이 나오는 거야? 강한 자가 결국 약한 자를 뭐 하는 거야? 지배한다. 요런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결국 일본에게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강한 자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논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논리는 뭐가 위험할 수 있죠? 조금 잘못 생각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도 당연한 거잖아. 왜?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우리는 약한 자인 거니까. 강한 자인 일본에게 지배당하는 것은 다윈의 진화론, 그거에 영향을 받은 사회 진화론에 비추어 봤을 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잖아. 이렇게 이해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국 계몽운동가들도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로 사용되잖아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왜 이 진화론을 반대하느냐? 우리 인간 사회가 동물 세계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동물하고 똑같은 존재인가요? 그렇죠. 우리는 동물보다 훨씬 더 발달해 있고, 우리는 뭐 감정이나 생각이나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도덕이라든지 예절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동물들이 배불리 먹고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그렇지. 우리 인간은 근데 물론 본능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생각이라는 게 있고, 우리끼리의 질서나 법이나 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은 무조건 사회에다 껴맞추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애국 계몽운동에 대해서 보자면, 자, 바로 러일 전쟁 때, 바로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하는 러일 전쟁 때 바로 보안회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알아만 두세요.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보안회가 바로 뭐냐면 일본이 바로 황무지 개관권, 이 황무지라는 거는 안 쓰는 땅, 이런 것들을 개간하겠다. 그래서 바로 누가 가지겠다는 거야? 일본이 가지겠다는 거지. 안 쓰는 땅을 개간해서 자기들이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서 일본의 이런 침략을 막아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남아있는 땅을 자기들이 갖고서 우리 땅으로 할게, 이걸 허가해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막는 걸 한 게 바로 보안회라고 하는 단체다. 그 다음 또 헌정연구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네요. 자, 헌정연구회.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헌법, 정치, 이렇게 헌정연구회가 되겠죠. 헌정연구회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해? 입헌정치. 고종, 황제도 그러니까 뭐야? 뭘 지키면서 정치해야 된다? 바로 헌법을 지키면서 이야기해야 된다. 통치를 해야 된다. 입헌 정치를 주장했던 헌정연구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알아두실 만한 거, 이거 가끔 한 번씩 나오더라고. 대한자강회. 그러니까 한자를 좀 알아두면 이런 게 쉬운데, 대한은 당연히 우리나라고, 자강이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강회. 그러니까 자강회는 그러면 무슨 운동을 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죠. 그래서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하는 운동을 주로 벌이게 된다. 하지만 고종이 강제 퇴위를 반대한다고 해서 고종 일본이 가만두지 않았겠죠. 결국 퇴위당하고 결국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당하는 단체가 된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애국개몽운동을 이끄는 핵심 단체는 바로 이 신민회라고 볼 수 있어요. 수많은 독립운동가나 이 애국개몽운동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단체를 만드는데 이 신민회가 그러니까 시험이 훨씬 잘 나와요. 자, 대한자광회가 이렇게 강제로 해산당한 걸 봤지. 공식적인 단체로 있으면 해산을 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이 1907년 맞아요. 고종이 강제 퇴위당한 게 1907년이잖아요. 이때 이제 신민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얘네들은 비밀단체야. 비밀결사. 그러니까 왜? 자기들 또 모였다고 하면 해산당할 거니까. 그래서 이 비밀결사를 맺게 된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여기 나와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야. 그 다음에 이 양기탁과 같은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안창호 선생님 많이 들어봤죠? 자, 안창호 선생님은 그러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교육을 중요시하는 게 애국개몽운동가들이라 했잖아. 학교를 세워야 되겠죠. 바로 무슨 학교를 세운다? 대성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서 바로 이 애국개몽운동에 힘쓴다. 애국개몽운동은 당연히 학교 세우겠죠. 아까 교육하고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또 바로 이런 오산학교 요런 학교들을 세우게 된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도 세우게 된다. 민족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세운 회사들의 이름 알아두세요. 뭐 자기 회사 들어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태극서관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요런 회사라고 보면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신민회가 결국 나중에 결국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이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바로 국외 다른 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지들을 건설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나라에서도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들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뭐 남만주의 삼원보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나중에 들어볼 신흥강습소 이게 나중에 신흥무관학교가 되는 이런 신흥강습소를 만든다든지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게 된다. 그 다음에 이 신민의 사람들은 왕정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손으로 대표를 뽑아서 정치를 하는 이런 공화정의 세계를 꿈꾸게 된다. 자, 이런 단체 일본이 가만둘 리가 없겠죠. 그쵸? 결국 나중에 일본이 105인 사건이라는 걸 빌미로 삼아서 결국 이 단체를 신민회를 체포하고 없애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1911년. 그러니까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기게 되니까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 일본이 데라우치 총독을 이 신민회가 암살을 모의했다. 이런 누명을 씌워서 수백 명의 독립운동가를 체포했다. 그래서 이 신민회 회원들이 어마어마하게 체포되었고 결국 국내에서 이 신민회 조직은 결국 강제로 해산당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자, 다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 번 보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핵심 개념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할까요? 최익현은 외양 땡땡론을 내세워 강화도 조약에 반대하였다. 바로 뭐였죠? 외양 일체론 됐죠. 을미사변과 단발령 시행에 반발하여 일어난 의병. 무슨 의병에서? 을미사변이니까 무슨 의병? 을미사변, 을미의병. 그 다음에 누구의 해산 공고? 그치, 양반들이 중심이 됐으니까 고종이 해산해라 라고 하니까 그냥 해산했죠. 그 다음 을사의병 때 평민의병장으로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신돌석. 이런 평민의병장. 그러니까 의병운동이 이제 양반만이 아니라 평민까지 중심이 되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을사의병. 을사조약에 반발해서 일어났던 의병이다.
고종의 강제퇴위와 대한제국 군대 해산에 반발하여 무슨 의병이야? 그치, 정미조약을 맺었으니까 정미의병이 되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외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 무슨 의병 때 해산군인 일부가 합류하면서 의병의 전투력이 강화됐다고 했어. 그치, 정미의병이잖아. 그치, 정미년에 정미조약으로 군대가 해산되면서 이 해산된 군인들이 정미의병의 상당수가 함께했다. 그래서 의병의 전투력이 강화됐다. 그 다음 13도 창의군은 의병을 국제법상의 무슨 단체? 교전단체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정식 군대로 인정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알겠죠? 들어만 놓으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정식 군대가 되어야지 우리가 만약 의병이 이긴다고 했을 때도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그치? 그 다음 대한 땡땡땡은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하다 통감부에 해산되었다 라는 거 누구지?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하다 해산당한 거는 대한 자강회. 신민회는 국내에서 조직된 항일 비밀 결사로 땡땡 정체의 국민국가 건설을 지향했다. 바로 왕이 아니라 뭐야? 공화정.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아서 정치를 하는 공화정이라고 하는 걸 시민회는 주장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하는 지점이겠죠. 왜냐하면 당시는 임금, 황제, 왕이 있던 사회니까 이런 공화정을 주장하는 단체였다.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바뀌고 있었다. 왕을 중심으로만 독립운동을 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신민회는 민족산업 육성을 위해 무슨 회사? 자기회사와 태극서관이라고 하는 을 운영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일본은 결국 신민회는 일제가 조작한 바로 백오인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백 명의 신민회 회원들이 체포되면서 결국 해체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의병운동과 애국개몽운동 또 열심히 공부해 보았습니다.